이것이 무엇으로 보이나요? 이건 그림의 일부분을 확대한 것인데요. 무엇인지 맞출 수 있나요? 얼룩이나 자국처럼 보이는 이것은 사실 배입니다. 그림을 전체적으로 보면 방금 본 것이 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봐도 잘 모르겠다고요? 이게 배라니. 에이, 말도 안 돼. 맞아요. 이 그림을 처음 본 르로이라는 신문기자도 여러분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모네가 어릴 적 살았던 르아보르 지역의 일출 풍경을 그린 인상 해돋이 작품을 보며 대충 첫인상만 휘갈겨 놓은 그림이라고 혹평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모네와 같은 그림을 인상주의라고 조롱의 의미를 담아 조소적인 의미로 명명한 것이 오늘날의 인상주의가 되었습니다. 인상주의는 영어로 임프레셔니즘이라고 합니다. 내부 안을 뜻하는 임, 자극을 뜻하는 프레스, 어떤 주의를 의미하는 이즘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리로이의 말처럼 화가의 내부, 즉 마음속에 느껴진 인상이나 자극을 그려낸 화파라는 뜻이죠. 풍경이나 사람에게서 받은 첫인상을 빠르게 그려내는 것이 인상주의의 시작이었습니다. 인상주의는 이전의 미술과 달리 시시각각 변하는 자연의 모습을 담으려고 했기 때문에 기존처럼 천천히 체계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없었어요. 이 때문에 아카데미 전통교육에서 중시하는 원근법이나 명암을 반대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날씨와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이나 삶의 모습을 가능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기록하려고 하였죠. 원근법이나 명암을 사용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연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과학기술의 발전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먼저 카메라와 광학이 발전하면서 색의 개념이 변화하였습니다. 과학 시간에 빛에 대해 배운 내용을 떠올려 봅시다. 우리는 색을 어떻게 인지하나요? 색이 우리 눈에 바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물체에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색으로 인지된다고 배웠을 거예요. 인상주의 이전의 화가들은 우리가 아는 색을 칠했다면 인상주의 화가들은 시시각각 변하는 색을 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즉,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색이 아니라 빛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때문에 인상주의 화가들은 빛과 색을 중심으로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튜브 물감과 증기기관차의 발명은 화가들을 야외로 이끌었습니다. 다양한 재료를 섞어 직접 만들어야 하는 물감이 튜브 속에 쏙 들어가니 밝은 대낮에 이젤과 물감을 들고 밖으로 나가 태양빛을 흠뻑 맞으며 작품을 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상주의는 작품의 특징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먼저 초기 인상주의입니다. 모네의 인상 해돋이에서 시작된 초기 인상주의는 빛에 의해 시시각각 변하는 사물의 모습과 당시의 기후, 계절 표현을 중시했습니다. 주로 야외에서 제작된 그림들은 강렬한 색채와 불분명한 형태가 특징이었습니다. 모네는 자연을 관찰하기 위해 자신만의 정원을 꾸미기도 하였는데요. 그는 자연이 주는 감동을 빠르게 화폭에 담아내기 위해 사전에 자세한 스케치 없이 한 번에 색칠해서 완성하는 알라프리마 기법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모네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색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똑같은 장면을 여러 개의 시리즈로 그리는 작업을 많이 하였습니다. 노년에 시력이 나빠지고 결국은 백내장에 걸린 모네였지만 그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불분명한 세상을 계속해서 화폭에 담아냈습니다. 초기 인상주의를 더욱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발전시킨 쇠라와 시나크의 작품은 신인상주의로 분류됩니다. 이들은 초기 인상주의 화가들이 그러했듯이 찬란한 빛을 화폭에 담아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빛은 섞일수록 흰색에 가까워져 더욱 밝아지지만 물감은 섞을수록 색이 탁하고 검어지는 한계가 있어 물감으로 찬란한 빛을 나타내는 것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쇠라와 시나크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색을 분석하여 이전보다 강렬하고 영롱한 작품을 그려냈습니다. 신인상주의 화가들은 팔레트에서 색을 섞는 것이 아니라 캔버스에 순색을 점으로 찍어서 표현하는 점묘법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라색을 나타내기 위해 파란색과 빨간색을 섞어서 칠하는 것이 아니라 파란색과 빨간색 점을 찍어 멀리서 보았을 때 파란과 빨강이 섞여 보라색으로 보이는 착시를 활용했습니다. 이렇게 점묘법으로 그려진 그림은 강렬하고 채도가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점묘법은 매우 획기적인 표현법이었지만 작품 제작 기간이 다른 작품의 몇 배나 들었기 때문에 쇠라는 대작 7점 외에 작은 그림 40점, 500여 점의 작은 소묘 등을 남기고 31살의 젊은 나이에 과로로 사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기 인상주의입니다. 이 작품을 그린 화가의 이름을 알고 있나요? 그림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이 그림이 고흐의 그림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 같은데요. 후기 인상주의의 대표적인 화가는 고흐, 고갱, 세잔입니다.
초기 인상주의가 외부 세계에서 받은 첫인상을 묘사하는 데 열중했다면 후기 인상주의는 외부 세계보다 화가 자신의 내면 세계와 개성 표현을 중시하였습니다. 먼저 고흐는 부모님과 갈등을 겪으며 힘겹게 화가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살아생전 화가로서 명성을 얻지 못했고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문제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고흐는 그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감을 나이프로 두껍게 찍어 바르는 임파스토 기법과 강렬한 색채를 사용해 그림과 삶에 대한 자신의 열망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 늦은 나이에 화가의 길로 들어선 고갱은 원주민들이 사는 타히티 섬에서 순수하고 영적인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윤곽선과 강렬한 색채를 사용해 삶과 죽음에 대한 상징적인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자는 고갱 고흐가 강렬한 색을 중시한 것과 달리 형태와 구성에 집중했습니다. 세자는 자연의 모든 것을 구, 원뿔, 원기둥으로 환원시켜 표현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견고한 화면 구성을 중시하면서 다음 세대 화가인 피카소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까지 인상주의를 세 가지로 분류해 보았는데요. 이들은 차이점도 있지만 공통점도 있답니다. 첫째, 초기 인상주의, 신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 모두 섬세하고 완벽한 형태보다 강렬한 색을 중시했습니다. 둘째, 원근법이나 사실적인 표현보다는 자연에서 받은 인상, 내면 세계, 개성 표현을 중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인상주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조롱으로 시작한 인상주의이지만 인상주의 화가들은 빛을 표현해내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작품은 작가의 내면 세계와 개성 표현을 중요시 여기는 현대미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도 인상주의 화가들처럼 굳은 의지를 갖고 새롭고 독보적인 자신만의 길을 걸어나가면 좋겠습니다.